자, 제일 처음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쭉 올려서 보시면 파이썬 기초 강의에서 인트로덕션 이렇게 잡혀 있죠. 이 중에 이렇게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 머신러닝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렇게 뭐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클로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살짝 제외를 하고 머신러닝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그런 파이썬 기본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파이썬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파이썬은 이제 1990년도에 이제 귀도반 로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전에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교육용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뭐 이런 쪽들이 이제 굉장히 핫하죠.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 쪽이, 데이터 처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파이썬이 굉장히 실무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기도 굉장히 급상승하는 그런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 언어적 그 순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뭐 1등부터 10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파이썬이 저 밑에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1등, 2등, 3등 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됐었죠. 자, 파이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이 러닝 커브가 굉장히 얇습니다. 뭐 러닝 커브가 깊다, 러닝 커브가 얇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샬로우 러닝 커브라고 해서 문법이 굉장히 쉬워요. 파이썬은 문법이 굉장히 쉬워서 처음 배우는 사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빠르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죠. 그래서 자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제 객체지향에 대한 그 개념이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어야지 프로그래밍을 좀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은 객체지향 언어긴 하지만 객체지향 개념을 잘 몰라도 쉬운 문법과 이런 구문들 때문에 쉽게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C나 파이썬 같은 C나 자바와 같은 그런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었던 개발자들은 훨씬 더 쉽게 파이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른 언어와 이게 동일해요. 동일하고, 대신 파이썬에서는 이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파이썬을 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파이썬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이 굉장히 쉽고 간결합니다. 하지만 그런 쉽고 간결함에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은 있는데,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하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C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들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굉장히 빠른 수행 속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만 우리가 C 언어로 작성해서 파이썬 안에 포함시켜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빠른 수행 속도가 요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파이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가독성 높은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코드 블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중괄호를 많이 이용하죠. 이렇게 표현된 중괄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파이썬은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 블록을 사용할 때는 인덴테이션, 즉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코드 블록을 사용합니다. 처음에 파이썬을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색하고 좀 그렇게 보기에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실 텐데, 여하튼 이런 인덴테이션을 강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가독성 높은 코드, 리더빌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또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래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웹 프로그래밍, 뭐 장고라든지 플라스크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이용을 해서 웹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는 데이터 분석 쪽, 그 다음에 AI 쪽,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 얘기하죠. 이런 쪽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위에서 살짝 얘기했듯이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모바일 앱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파이썬이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 별도의 패키지를 이용하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APK를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파이썬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필요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자바나 이런 코틀런을 이용해서 하는 게 사실은 낫죠. 이런 것들은 그런 언어를 이용해서
모바일 앱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파이썬은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이나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쪽 이쪽에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이제 그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해봐야겠죠. 가장 일반적인 개발 환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작업할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파이썬의 개발 환경은 일단 파이썬부터 깔아야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먼저 깔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썬을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구글 검색창을 여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쭉쭉 가시면은 파이썬 자습서, 나무 위키 영어로 쳐야겠네요. 자,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치면 welcome to python.org에서 파이썬 메인 페이지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메인 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다운로드 쪽에 가시면은 all release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 버전이 옆에 보니까 3.8 버전이네요. 그렇죠? 자, all release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3.8부터 시작해서 3.7, 3.6 해가지고 과거 버전부터 현재 버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버전을 이용을 할 거냐면은 3.7 버전을 이용을 할 겁니다. 왜 최신 버전이 3.8 버전이 있는데 3.7 버전을 이용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텐서플로우를 공부를 할 때, 머신러닝, 딥러닝 할 때 이제 구글에서 나온 텐서플로우 API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구현을 하게 되는데, 현재 버전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 3.8 파이썬 최신 버전에서는 텐서플로우 2.0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7.4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파이썬 버전은 현재 최신 버전이 3.8 버전인데, 이 강의를 진행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중에 이제 텐서플로우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버전 간의 디펜던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 버전 3.7.4 버전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파이썬은 2점대 버전과 3점대 버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특성상 2점대 버전과 3점대 버전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점대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와 같이 3.7.4, 3.7 버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7.9 버전이 있네요. 이 버전을 사용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3.8 버전만 아니면, 그리고 2점대 버전만 아니면은 어떤 버전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9라고 되어 있는 이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파일즈에서 눌러서 들어가면은 여러 플랫폼에 대한 우리가 다운로드 파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윈도우즈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64비트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executable installer에서 인스톨 가능한 이런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 형태대로 파이썬을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일단 설치를 다 하시고, 자,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스 창을 열어서 설치를 다 끝내신 다음에 이렇게 커맨드 창을 열어서, cmd에서 커맨드 창을 열어서 파이썬 -v 해서, 잘 안 보이면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글꼴에서 한 24포인트 정도 하면 약간 크게 볼 수 있는데, 28포인트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v 하면은 파이썬,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의 버전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파이썬 3.7.8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파이썬의 버전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설치가 안 됐거나 파이썬이 설치가 됐는데도 패스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패스를 제대로 설정을 한 다음에, 혹은 파이썬을 다시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파이썬 버전이 제대로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파이썬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기본 형태대로 설치를 진행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패스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를 추가하는 부분을 이제 포함시켜서 설치를 해야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사용할 개발 툴을 설치를 하셔야겠죠. IDE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바 같은 걸 할 때는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할 때는 IDE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파이참입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파이참을 사용을 해서 개발을 좀 할 거고요. 파이참은 이제 사실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자, 이렇게 파이참이라고 검색어를 치면은 여기 있네요. 파이참 한 다음에 젯브레인스가 만든 전문 개발자용 파이썬 I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살짝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이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파이참을 개발한 회사는 젯브레인스라는 회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인텔리제이라는 자바 쪽 IDE 있죠. 그거고, 그 다음에 파이참이라든지 웹스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자, 여하간 파이썬 개발에 가장 좀 특화되어 있는 사용하기에 우리가 좀 좋은 툴인 이제 파이참을 이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커뮤니티 버전이 있어요. 딱 보면은 이제 뭐 프로페셔널 버전이 조금 더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제 커뮤니티 버전은 순수 개발용, 파이썬 개발용으로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고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라이센스 없이 물론 라이센스는 동의를 해야 되지만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은 이게 30일 트라이얼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좀 기다리면 이렇게 설치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근데 이게 30일 트라이얼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30일 트라이얼 버전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 30일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지우고 삭제하시고 다시 하면 30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이라면은 이 젯브레인스사에 여기 지원 쪽이 있어요. 여기 지원 쪽에 가시면은 교육기관용 라이센스에서 스튜던트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무료로 젯브레인스에서 나온 여러가지 툴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쪽 이메일, 그 다음에 학생증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쪽에 한번 들어가서 쭉 읽어보시면은 개인용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한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학생분들이잖아요. 이런 교육용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한 1년간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간 강의 자체는 프로페셔널 에디션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어떤 설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인스톨러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또 깔려 있어요.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디폴트 형태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파이참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기존에 설정한 환경 설정 파일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처음 사용하는 게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ID 모양 설정하고 환경 설정 파일 임포트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없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ID에 대한 모양 설정, 테마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흰색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설정하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세팅한다 하면은 맨 처음에 이런 파이참 실행 화면, 이게 맨 처음 실행 화면입니다. 웰컴 페이지예요. 웰컴 화면이에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요 화면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파이참 실행까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끌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참이라는 파이썬 IDE를 우리가 설치까지 했었죠. 기본적으로 이런 파이참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리고 뭐 장고라든지 플라스크를 이용한 웹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방금 우리가 그 다운로드 받았던 파이참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쪽을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파이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개발 환경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개발 환경 하나를 조금 더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피터 노트북 환경과 이 파이참을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이제 강의에서 사용할 개발 환경은 이제 아나콘다를 이용한 이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쪽, 머신러닝, 딥러닝 쪽, 이쪽을 위해서 파이썬을 학습하고 사용할 때는 일단 주피터 노트북 또는 이 주피터 노트북과 똑같이 생긴 이제 구글의 콜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의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이제 콜앱을 이용을 해서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콜앱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콜앱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콜앱은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제 아나콘다부터, 아나콘다라는 그 배포판, 아나콘다 배포판을 이용을 해서 먼저 설치를, 그 아나콘다 배포판을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나콘다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사이트를 여시고 아나콘다라고 입력을 하신다. 잘못 쳤네요. 아나콘다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페이지 나오는 걸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아나콘다 메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아나콘다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그쪽에 아나콘다라는 그 파이썬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쪽에 가셔서 아나콘다 메인 그 플랫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프로덕트 부분이 있는데 네 가지의 에디션이 있죠. 인디비주얼 에디션이 있고, 팀 에디션,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에디션, 뭐 이런 식으로 한 네 가지 종류의 에디션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인디비주얼 에디션에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아나콘다 배포판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페이지 넘어가면은 밑에 이제 다운로드 링크 있죠.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셔서 밑에 가시면 플랫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맥이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윈도우즈,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플랫폼을 찾으셔가지고 그쪽에서 해당하는 인스톨러 찾으시면은 저는 이제 64비트를 사용하니까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살포시 누르시면은, 그렇죠,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나콘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 아나콘다는 이 컨티넘 어널리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파이썬을 위한 데이터 과학 플랫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유명한 플랫폼입니다. 얘로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가상환경이라는 걸 생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발하고 학습하기 위한 가상환경,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는 걸 생성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가상환경을 생성하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파이썬에서 여러가지 그 넘파이라든지 판다스라든지 또는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런 쪽 그 코드를 작성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쪽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쉽게 편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아나콘다가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그 개발 환경도 아나콘다에서 우리가 편하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웹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파이참은 말 그대로 그 이클립스와 같은 그런 개발 툴이죠.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개발 툴인데, 주피터 노트북은 이것도 역시 개발 툴입니다. 근데 어떤 개발 툴이냐면 이제 웹 베이스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개발이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아나콘다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나콘다를 먼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설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시죠. 넥스트 가시고 당연히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동의를 해주셔야지 넘어갈 테니까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저스트 미에서 리커먼디드로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갈 겁니다. 자, 어디에 그 설치가 될 건지 물어보는데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곳에 넥스트에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옵션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그 체크박스는 이제 not recommended라고 되어 있네요. 추천하지 않는답니다. 굳이 추천하지 않는데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체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대로 이제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아나콘다를 일단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인스톨을 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아나콘다라는 배포판, 파이썬 배포판을 이제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했죠. 아나콘다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해서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파이썬과 다수의 유용한 패키지를 이 아나콘다가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됐는지 한번 보면은 아직도 설치를 하는 중이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 인터프리터, 파이썬을 일단 먼저 깔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툴이 있는데, 아까 전에 설치한 이제 파이참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웹 베이스로 개발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참과 주피터 노트북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사용할 건가? 사실 이거는 취향 문제예요. 취향 문제라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 딥러닝하고 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피터 노트북이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 이게 웹 관련된 웹 베이스로 되어 있는 개발 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했던 기존의 개발 툴이 기본으로 제공해줬던 뭐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거 있죠. 어시스트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주피터 노트북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걸 물론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주피터 노트북과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참을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다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컴플리트 되면은 이제 넥스트 눌러서 넥스트 가고요. 튜토리얼과 더 배워보자 뭐 이런 체크박스가 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빼시고 피니시 누르시면은 설치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설치하고, 그렇죠? 다음에 아나콘다 설치했고, 그렇죠? 다음에 파이참도 설치를 했습니다. 자, 필요로 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ID, 그 다음에 배포판 패키지들을 이렇게 쭉 설치를 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나콘다 환경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웹 기반의 아이디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설치가 다 되시면은 여기 그 윈도우 시작 버튼 있죠? 시작 버튼을 살짝 누르시면은 방금 설치가 된 요 아나콘다 3에서 64비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걸 살짝 누르시면은 그 밑에 아나콘다 프롬프트 아나콘다 3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그 도스창 같이 생긴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얘를 그 파워쉘로 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아나콘다, 일반 아나콘다 프롬프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자세히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굳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문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까요? 뭐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는데 yes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도스 창처럼 생긴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하나 뜨게 됩니다. 보기에 좀 편하게 약간의 글꼴을 좀 키워서 저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 가상환경이 여러가지, 우리 아나콘다 내에서는 개발 환경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치 컴퓨터를 여러 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 자체를 여러 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개 만들어서 각 개발 환경마다 다른 파이썬 또는 다른 패키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나콘다는 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나콘다를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이제 베이스라는 기본 그 가상 환경이 우리한테 하나 주어지고, 그 가상 환경이 요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을 이용할 건 아니고요. 새롭게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가상 환경을 만들고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패키지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PI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PIP를 일단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리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쳐보시면 되겠죠. 파이썬 한 다음에 -m pip install 업그레이드 pip 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현재 PIP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IP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공부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PIP 버전을 이제 최신 버전으로 현재 이제 20.2.2 버전이네요. 20.2.2 버전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인스톨했어 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은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성공을 한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PIP를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뭔가를 이제 개발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베이스 환경에서,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에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고, 가상 환경을 만들 때 어떤 명령을 주시면 되냐면 이제 콘다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다, 그러니까 아나콘다의 콘다겠죠? 예, 콘다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create, 가상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가상 환경에 이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n 옵션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상 환경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 가상 환경의 이름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이름을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저랑 똑같이 그냥 data_env라는 가상 환경 이름을 그냥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죠. 다른 이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data_env라는 이름으로 가상 환경을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들 때 그 가상 환경 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여러 가지 패키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아나콘다 최신 버전을 깔면은 아나콘다의 파이썬이 3.8 버전이 깔려요. 근데 아까 전에 파이참 우리 설치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 파이썬 설치할 때 3.7 버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파이썬 버전을 이렇게 3.7 버전으로 명시해 주시면 가상 환경이 만들어질 때 이 가상 환경 안에 들어가는 파이썬은 3.7 버전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썬은 해당 가상 환경 안에서 파이썬 3.7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OpenSSL이라는 요 패키지는 가상 환경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도록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나중에 설정할 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3.7 버전이 가상 환경 만들면서 같이 설치가 되고, OpenSSL이라는 요 패키지도 같이 가상 환경 만들면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yes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해당 가상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필요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같이 설치가 이렇게 되겠죠.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제대로 가상 환경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conda info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가상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 겁니다. -envs 하면은 environment의 약자겠죠. 자, 그래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모든 가상환경들에 대한 리스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이제 베이스 가상환경이죠, 이게. 그리고 방금 밑에 우리가 방금 생성한 데이터 env라는 가상환경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해당 가상환경에 대한 모든 파일은 요 폴더 내에 위치하고 있어 라는 정보까지 우리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상환경이 하나 새롭게 만들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해당 가상환경으로 넘어가야겠죠. 가상환경으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activate라는 명령을 이용을 합니다.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겠죠. 어떤 가상환경을 활성화시킬 거냐면 이제 데이터 env라는 방금 만든 가상환경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데이터 언더바 env라고 엔터를 빵 쳐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뭘로 바뀌냐면 데이터 언더바 env라는 가상환경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가상환경을 만들고 이 안에서 python -v 라고 치시면 여기에는 파이썬 3.7.7 버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deactivate 하시면 되겠죠. deactivate. 자, deactivate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deactivate라는 명령을 주면은 바로 deactivation이 돼 있는데 이제는 이제 conda deactivate 이렇게 치라고 하네요. deprecate도 이렇게 치라고 하네요. 여하튼 자, 이렇게 deactivate 시키면은 다시 베이스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상환경이 이제 베이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쪽에서 파이썬 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파이썬 버전을 베이스 가상환경에서 치게 되면 여기는 3.8 버전이 깔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상환경마다 우리가 다른 파이썬 버전 그리고 다른 패키지를 설치해서 마치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상으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아나콘다는 이런 가상환경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액티베이트에서 데이터 env라는 우리 가상환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이건 지금 아나콘다 설정을 하는 거고 가상환경 설정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개발 툴로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이 주피터 노트북도 역시 설치를 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다, 아나콘다를 이용할 거고 인스톨,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걸 설치할 거냐면은 노트북 콘다에서 mb 콘다라는 뒤에 이렇게 옵션을 주게 되면은 아나콘다 내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찾아서 이 패키지를 찾아서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패키지와 함께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좀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 패키지들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오게 되는데 디펜던시에 의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찾아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 설치가 필요해 라고 나오는 거겠죠. yes 눌러주시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위시한 주피터 노트북과 기타 필요한 그런 파일들을 이제 쭉 같이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인터랙티브 파이썬 포함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게 돼요. 자, 자, 이렇게 설치가 된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 이전에 좀 할 게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을 지금 설치를 해서 실행을 시킬 건데, 그러면 이제 웹 개발 환경이 뜨게 되고 특정 폴더를 우리 워킹 폴더로 만들어 사용할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파일이 어떤 폴더에 저장이 될 거냐,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나중에 실행이 됐을 때 어떤 폴더를 기준으로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 설정하듯이 어떤 폴더를 기준으로 파일들을 찾고 저장을 할 거냐, 이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이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피터 노트북 한 다음에 엔터 치지 마시고요, generate config 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옵션에서 보듯이 config, 다시 말해서 환경 설정 파일을 generate, 이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엔터를 땅 치시면은 어디에 환경 설정 파일이 만들어지느냐 라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users 밑에 이건 제 계정이죠. MON9342 밑에 요런 .jupyter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 주피터 노트북 config.py라는 파이썬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다네요. 이게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 파일을 찾으러 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C의 사용자죠. 그 다음에 MON9342 일로 들어와서 아까 그 출력된 대로 .jupyter 여기 있네요. .jupyter라는 폴더를 찾으셔서 들어가면 이렇게 파이썬 파일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얘를 노트패드 플러스 같은 것들 이용하면 좀 편하겠죠. 여튼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자, 에디터 같은 걸 이용해서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은 이게 찾기 하셔서 노트북 언더바 dir 찾을 내용에 노트북 언더바 dir 한 다음에 찾기를 누르시면은 267, 269 라인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구문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앱에 대해서 노트북 dir에 현재 아무것도 안 잡혀있죠. 요 뒤쪽에 우리가 사용할 폴더를 명시를 해주면 주피터 노트북이 이 폴더를 기준으로, 즉 워킹 디렉토리로 사용을 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게 주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이썬 주석이 샵이죠. 주석을 일단 빼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적당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폴더명을 여기에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시죠. 그 C 밑에 바로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새 폴더에서 주피터 대시 언더바 할까요? 노트북 주피터 언더바 노트북이라는 폴더를 한 마리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폴더를 여기에다가 C 밑에 C 땡땡 밑에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요 폴더 자체를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요 폴더 자체를 주피터 노트북의 워킹 폴더로, 워킹 디렉토리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요거 앞에 있는 거 빼시면 안 돼요. 요 앞에 그 샵 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석 지워주시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더를 이렇게 만들고 경로를 설정한 다음에 앞에 주석 제거해서 설정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한 다음에 엔터 빵 치시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면서 크롬으로 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것보다 개발할 때는 이제 크롬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 크롬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크롬을 설치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래서 크롬으로 열어주시면은 자, 이런 식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 약간 좀 작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empty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폴더가 어디냐면은 아까 우리가 만든 폴더 있죠? C 밑에 주피터 노트북 이 폴더입니다. 이 안에 파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해당 폴더 내 요 폴더 내에 파일이 실제로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코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옆에 쭈쭈 가시면 제 마우스 따라가 보시면 여기 new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new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만든 데이터 언더바 env라는 가상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환경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개발 툴을 이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실제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칸이 하나 나오죠. 이 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셀이라고 불러요. 자, 좀 이렇게 해야지 좀 보기가 편하겠죠. 자, 셀이라고 부르고 이 셀 안에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하나씩 치면서 바로바로 실행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개발 툴인 이걸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뭐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 주피터 노트북에 여기 untitled라고 요 위쪽에 지금 제 마우스 있는 곳에 untitled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명입니다. 지금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untitled라고 되어 있는데 살짝 누르셔서
01 한 다음에 파이썬 언더바 베이직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 대한 파일 이름 하나 리네임을 눌러서 이렇게 지어주시면, 그리고 아까 전에 요 파일로 폴더로 가보시면 C 밑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폴더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방금 우리가 이름 붙여준 그 파일이 파이썬 노트북,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는 확장자로 해서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작업한 내용이 저장을 하면은 이 파일 안에 저장이 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뒤에 요 안에 셀 안에다 실제 파이썬 코드를 치고 어떤 식으로 코드가 수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죠? 이 주피터 노트북과 그 파이참을 연동시키는 부분은 일단은 조금 생략을 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먼저 연습을 좀 한 다음에, 그리고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뒤쪽에서 상황이 된다면 이제 파이참과 연동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파이썬 설치하고 이제 가상환경 설정하는, 우리 학습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왜 파이썬을 사용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뒤쪽으로 가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 어떤 거는 너무 쉽고 어떤 건 너무 어렵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다 어려워요. 하지만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객체 지향 개념이나 이런 걸 잘 몰라도, 나중에 다 알아야겠지만 잘 몰라도 접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학습 커브가 굉장히 얇고 빠르게 배워서 빠르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파이썬의 특징 중에, 장점 중에 하나고요. 아까 주피터 노트북을 보셨겠지만 이제 셀 단위로 우리가 단위로 그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강력한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가 많다라고 했는데 넘파이나 판다스와 같은 데이터 분석, AI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좋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런 쪽 데이터 분석이나 AI 쪽 구현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픈소스로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면 또 이제 다른 언어, R이라는 언어도 많이 그 거론을 하고 언급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R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맞긴 하죠. 근데 이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엔 약간 살짝 무리가 좀 있습니다. 완전히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통계를 모르는 사람이 또 통계적인 내용을 좀 쉽게 프로그래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틱하게 좀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R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파이썬은 완전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온 거기 때문에 R보다는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좀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C, 자바 뭐 이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다고 했었죠. 이제 하위 호환성이 없습니다. 파이썬은 2점대 버전과 3점대 버전이 완전히 달라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구조 자체, 아키텍처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파이썬 2점대 버전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점대 버전,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텐서플로우와 같은 것들 때문에 3.8 버전이 아니라 3.7 버전을 이용하고 있어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을 좀 쭉 드렸고, 그렇죠? 쭉 드렸고, 우리의 이제 개발 환경 이런 걸 이제 한번 설정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 기본에서 이제 데이터 타입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썬을 학습하고 파이썬을 개발할 때 알아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까지 띄워둔 상태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파이썬의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부터 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